안녕하세요. 지난번 아마 강좌가 있었는지 한 달 반도 안 된 것 같은데 다시 한번 하게 돼서 또 여러분들 다시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오늘은 지난번에 많은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오늘 추가적인 얘기만 해도 될 것 같지만 아마 여기 또 새로 오신 분도 계시기 때문에 아마 전반적인 얘기를 다시 한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들으신 분들은 좀 양해 부탁드리고요. 오늘 내용은 뒤에 이제 두 분 구조기사께서는 실무적인 적용 얘기를 하시겠고요. 저하고 김동관 교수님은 주로 기준하고 해설에 대한 얘기를 할까 합니다. 지금 기준이 발효된 건 3월 달인데 해설이 다소 좀 늦게 됐습니다. 여러 가지 조율을 통해서 하다 보니까. 그래서 해설에 상세한 내용이 있는데 그 내용을 추가로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잠깐 저희 건축기준센터 말씀을 드리면은 저희 건축기준센터는 이제 기준의 재개정, 뭐 시방서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기준의 기술이나 뭐 여러 가지 공법이나 이런 것들이 적합한지에 대한 판단도 해드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질의에 대한 응답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늘과 같은 교육 사업도 하고 있고요. 그래서 혹시 지하 구조물 내진 설계나 비구조재 내진 설계에 대해서 추가로 문의가 있으신 분들은 웹사이트에 들어가시면은 질문을 할 수 있는 양식이 있거든요. 그쪽을 통해서 학회에 질문을 해주시면 저희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기준 및 해설을 만든 거는 뭐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기준에 대한 배경 설명. 말씀하셨나요? 전체 화면 해달라고 하셔서. 네, 죄송합니다. 화면을 저기 해야 되는데. 배경 설명과 함께 관련된 기술적인 세부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이번에 지하 구조물 내진 설계하고 비구조재 내진 설계가 처음 시행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기술적인 내용들이 좀 필요해서 그 부분들을 많이 담았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아시다시피 건축물 내진 설계 기준은 KBC 건축구조 기준이 KBC에서 KDS 체계로 이제 변경이 돼서 그 중에 지진하중은 설계하중에 있었는데 그 부분에 설계하중은 삭제가 되고 KDS 41-1700으로 새로이 건축물 내진 설계 기준으로 제정이 됐습니다. 앞으로 다른 기준들도 그 독립적인 성격의 건축물 설계 기준으로서 재개정 작업이 계속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제까지와 같이 KBC로서 전체가 개정되는 그런 것이 아니고 각 기준이 각 개별로 개정될 수도 있습니다. 물론 한꺼번에 개정될 수도 있고요. 건축물 내진 설계 기준에 보시면은 지금 지하 구조물 내진 설계 관련돼서는 4장과 14장입니다. 그래서 4장에 이제 집안 분류, 집안 조건에 대한 정의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14장에 지하 구조의 내진 설계 부분이 있습니다. 그 두 개의 장이 이제 관련된 장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비구조재에 대한 내진 설계는 18장에 있습니다. 지하 구조 내진 설계 기준 및 해설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김동환 교수님이 상세하게 설명해 주실 거고요. 저는 이제 전반적으로 어떤 내용이 있느냐만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내려가겠습니다. 지금 지하구조 내진 설계 기준의 기준과 해설의 주요한 내용을 보시면은 일단 설계 대상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물로 분류된 지하구조물, 그러니까 지하에 들어가 있는데 그게 건축법에 저촉을 받는 건축 허가를 받아야 되는 그런 구조물들입니다. 그래서 지하 주차장 건물, 지하 역사, 지하도 상가 뭐 이런 것들이 되겠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 규정에 따라서 설계가 되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건축물의 지상층과 연결되어 있는 지하의 구조물, 지하 주차장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이제 설계 대상이 되겠습니다. 이제 소규모 건축물, 500제곱미터 소규모 건축물은 소규모 건축 기준에 따라서 설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도. 그래서 다만 평지에 건설되는 또 평지에 가까운 대지에 건설되는 소규모 건축물은 여기에서 제외됩니다. 아예 그 14장을 따르지 않아도 되고요. 그 다음에 지하층이라도 지하 1층으로서 이제 얕게 되어 있는 뭐 5m 이내인 경우에는 지진 토합은 고려할 필요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제 위에서 내려오는 지진화증을 집안에 전달하는 그런 메커니즘은 다 설계가 되어야 되고요. 다만 지진 토합은 크지 않기 때문에 하나 안 하나 똑같다. 그래서 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지하구조 내진 설계 기준에 특별히 신경 써서 해야 되는 구조물들에 대한 종류들이 좀 나열이 되어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건축물은 지하 구조물은 이제 박스 형태를 갖고 있고 지진 방향에 평행한 방향으로 벽체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강한 편입니다. 구조물로서 굉장히 강한 편이고 이제 토목 구조물과 같이 터널 구조 같은 경우에는 공동구 같은 경우에는 그 지진 방향에 벽체가 없기 때문에 그게 모멘트 프레임 같은 작용으로 토합을 전달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토목 구조물보다는 건축 구조물인 경우에는 상당히 강한 구조로 되어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건축물들이 좀 많이 생각해야 되는 것들이 형태가 좀 굉장히 다양한 형태가 있고요. 특히 이제 토합에 이제 불리한 그런 구조물들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지하가 굉장히 깊은 경우들이 있죠. 그런 것들이 이제 조금 유의해야 되는 것이고요. 특히 이제 설계에 유의해야 되는 구조물인 경우에는 경사, 슬로프가 좀 있는데 건설되는 구조물 그런 경우에 이제 토합이 오는데 이제 그걸 저항하는 벽체는 이제 경사지 때문에 충분하지 않은 경우 그런 경우에는 좀 유의해서 하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지하 구조인 경우에 이제 그 중간에 여기 이제 뭐 썬큰 가든 같은 것들이 있어서 뻥 뚫려 있는 경우 그런 경우는 이제 토합이 오게 되면 그것이 이제 토합의 평행 방향에 있는 벽체로 하중을 슬랍을 통해서 가게 되면 굉장히 튼튼한 구조인데 계부가 크게 되면은 그렇게 전달할 수 있는 메커니즘이 생기질 않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경우에 좀 유의해서 설계를 하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일반적이진 않지만 이따가 이제 예제에 아마 그런 얘기가 나오겠지만 지하 구조인데 박스 형태긴 한데 굉장히 긴 구조물, 긴 경우가 있어요. 건물이 들어가 있고 굉장히 길게 되어 있으면은 하중을 저 멀리 있는 벽체에 보내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게다가 벽체도 그렇게 충분히 길지 않고요. 그런 경우에는 지하 구조물의 강성이나 강도가 굉장히 약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또 유의해서 하셔야 됩니다. 그런 경우를 위한 내진 설계 방법이 이번에 해설에 좀 추가가 되었습니다. 그거를 활용하시면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지상 구조의 주요 수직자가 지하 요역에 면한 경우 이런 건물과 마찬가지로 기둥이나 위에서 내려오는 벽체가 위에 하중을 충분히 집안에 전달해야 되는데 그것이 외벽에 면하고 있어서 큰 지하 지진 토합이 올 경우에 손상이 발생할 수도 있는 경우 그런 경우에는 토합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갖고 설계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하 구조물의 설계 계수를 정의하고 있는데요. 지하 구조물의 중요도는 기본적으로 지상 구조가 중요도가 더 높으면 1등급이나 특등급이면 지하 구조도 동일하게 설계합니다. 다만 어떤 부재들을 그렇게 설계하느냐 하면 위로부터 전달되는 하중을 기초까지 전달하는데 전담하는 그런 주요 구조부 그 다음에 지하 토합이나 정적 토합이나 그 주요한 횡력을 전달하는데 필요한 주요 구조부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이런 구조인 경우다 그러면은
지상구조로부터 내려오는 지상층 하중을 지하에 연결하는 이런 부위는 동일한 중요도를 가져야 되고요. 그 다음에 지하 외벽이 위에서 내려오는 밑면 전단력이라든가 지상층에 또는 지하 터압이나 정적 터압을 전담해서 설계하신다 그러면은 지하 외벽 그것은 동일한 중요도를 가져야 되죠. 반면에 그것과 관계없이 지하층이 굉장히 넓어서 그것과 관계없이 중간에 있는 골조, 기둥, 보 이런 것들은 지하 벽체에 비해서는 굉장히 강성이나 강도가 작기 때문에 굳이 그걸 횡력지절 시스템으로 사용할 필요가 없고 또 잘못하면 괜히 그 공사나 설계하는데 오히려 복잡하기만 합니다. 그런 경우에는 그러한 부분의 영역은 그 지하 주차장의 중요도를 고려해서 따로 중요도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상층 구조가 1.2, I가 1.2면은 그 지하 외벽과 그 하중이 흘러 들어오는 그 지하 밑은 1.2로 하되 그 이외의 부분들은 1.0으로 할 수도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진력 저항 시스템을 다르게 정의를 했습니다. 뭐 일반적인 경우에 다 그렇지는 않지만 일반적인 경우에는 보통 지상층이 지하층보다 면적도 작고 지상층은 프레임으로 골조로 되어 있기 굉장히 플렉서블하고요. 반면에 지하층은 강한 벽체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강하고 힘을 줘도 별로 변형이 일어나지 않고 또 연성 능력이 크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 고려해서 반응 수정 계수를 기준에서 정의하는 가장 작은 값 중에 하나인 R = 3을 적용했습니다. 그러니까 지상층은 R = 5나 6 적용하고 지하층은 R = 3을 적용하고 그렇게 분리해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연성상세 적용 범위는 여기 그림에 나와 있다시피 이따 김동현 교수님 자세히 말씀해 주시겠지만은 지상층에 사용되는 연성상세를 지상층과 바로 연결되는 지하, 보, 기둥, 지하 1층 그런 경우에는 동일한 연성상세를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은 연성상세를 사용하지 않아도 된다. 왜 그러냐면 그 벽체, 거동 자체가 틀리고 연성 능력이 크게 발휘되지 않는 구조이기 때문에 R을 3을 사용했거든요. 그거에 맞는 연성상세. 그에 맞는 연성상세라는 건 연성상세, 별도의 연성상세가 필요 없다는 뜻입니다. 별도의 연성상세 하지 않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진 하중과 지진 하중 조합을 정의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물론 위에서 내려오는 지진 하중을 전달해야 되고 그 이외에 지하층 구조에 대해서는 지하층에 작용되는 관성력, 그 다음에 집안의 변이에 의해서 건물 벽면에 작용하는 지진 토압,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흙의 무게나 이런 것에 의해서 발생되는 정적 토압, 이거를 모두 고려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것이 토압의 분포인데요. 그래서 이제 지진이 이렇게 오게 되면 그 지진 자경면과 그 배면이 있는데 그 자경면과 배면의 토압의 분포를 좀 더 세밀하게 자세하게 해설에 정의를 했습니다. 기본적인 거는 지진이 사이클릭으로 오기 때문에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그 흙을 누르기 때문에 또 영구 변형도 생길 수 있어서 그 배면에는 지지력을 보지 말라라는 게 기본적인 개념입니다. 그래서 지하 구조가 그렇게 깊지 않은 경우에는 뭐 이런 방식으로 지진 자경면의 한쪽 면에만 모든 하중을 주도록 그렇게 토압인 경우에 반대면에는 주지 않는 걸로 되어 있고요. 다만 지하층이 깊은 경우에는 지하 그 흙이 소일이 토사가 누르는 게 굉장히 큰 힘이기 때문에 관성력이 크더라도 관성력 횡력 크더라도 토압을 이기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경우에는 지하 토압을 볼 수 있도록 그래서 지하 2층 또는 8m 이하에서는 볼 수 있도록 했는데 그걸 뭐 계산하거나 이렇게 하기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그냥 굉장히 설계의 편의성을 위해서 그냥 8m 2층 그렇게 단순화 시켰습니다. 그 자세한 내용은 김남환 교수님께 말씀해 주실 거고요. 지진조합, 하중조합은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거 그대로입니다. 다만
정적 토합인 경우에는 그 E가 아니고 이제 L로 라이브 로드로 들어가고 거기에 해당되는 하중 계수는 1.0입니다. 예, 1.6이 아니고 그래서 그런 것만 유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지진 토합을 이제 계산해야 되는데 지진 토합을 계산하는 방법은 세 가지인데 원래 일반적으로는 이제 여러분들이 사용할 수 있는 거는 등가정적법하고 응답변이법 두 가지가 될 것 같습니다. 유효 지반 가속도, 지진 토합을 계산하기 위한 유효 지반 가속도는 2400년 제한주기 3분의 2 값을 그냥 우리 설계 지진 값을 그대로 사용하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유효 지반 가속도를 사용해서 이제 계산을 하는데 등가 정적법일 경우에는 우리가 정적 토합을 계산하듯이 동일한 거의 비슷한 방법으로 이제 계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만 요거는 이제 경험적인 방법이기 때문에 실험에 근거해서 적용에 제한이 있습니다. 얕은 구조물이라든가 이렇게만 적용범위에 제한이 있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응답변이법을 사용하게 됩니다. 응답변이법은 전통적으로 옛날부터 집안하시는 분들, 또 토목에서 공동구라든가 터널을 설계할 때 항상 사용했던 방법입니다. 그것을 저희가 갖고 와서 사용하는 거고요. 그래서 유연 지반 가속도 이제 스펙트럼이 있으면 그걸 가지고 집안의 집안이 이제 그 지진이 오면 움직일 거 아닙니까? 그 움직이는 변이를 예측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측하는 집안의 변이가 이렇게 예측되는데 분포가 그게 이제 구조물에 가해지면은 구조물이 굉장히 강할 경우에는 구조물이 그 변이를 저항하는 거죠, 그죠? 변이가 못 일어나게 하는 거니까 그럴 경우에 이제 그 소일 자체가 눌릴 수 있으니까 그 눌려지는 그 강성, 지금 KM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K를 소일의 강성을 스프링을 넣고 거기다 변이를 때려서 그 스프링을 통해서 구조물로 들어가는 그러한 하중을 계산해서 설계하시면 됩니다. 물론 이 모델을 그대로 그냥 구조 해석의 전체를 할 수도 있고요. 또는 하중을 계산하는 거에만 적용할 수도 있고 더 단순화하는 방법은 아예 초기에 이제 설계할 때는 사실 토합을 이렇게 구조물 전체를 이렇게 모델링해서 하기 힘들거든요. 그래서 초기에 할 때는 그냥 구조물이 리지드하다 놓고 그냥 계산하셔도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그렇게 해서 응답변이법에 따라서 지진 토합을 계산하고 그걸 사용해서 이제 설계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지하 구조 시스템 해석 방법은 여러분들한테 계속 소개해드린 내용은 이제까지 하중 기반 해석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지진 토합을 계산을 해서 이렇게 등가정적법이라든가 응답변이법을 통해서 하중을 계산한 다음에 그거를 하중으로 똑같이 정적인 하중으로 입력을 해서 뭐 다른 하중과 컨비네이션 해서 하중을 줘서 구조물에 나오는 내력에 대해서 해석하고 그러니까 설계하면 되겠습니다. 일반적인 방법이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설계하는 그러한 박스 형태의 지하 구조물은 그렇게 하면 됩니다. 굉장히 강성이 크기 때문에 요거는 뭐 크게 지진 토합만 계산하고 하중 컨비네이션만 생각을 해서 그냥 하중으로 주고 해석을 하면 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해설을 만들면서 그 지난번 세미나와 요 기간에 이제 구조기술사회하고 여러 가지 협의를 했는데 굉장히 설계하기 어려운 구조물들이 있다. 그래서 이제 그 중에 하나 대표적인 게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은 지하 구조가 굉장히 긴 구조, 그러니까 좁고 긴 구조. 그런 구조는 이제 지상층이 이렇게 있고요. 그런 구조는 이제 토합을 이쪽 평행한 벽체로 보내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슬래브 자체도 플렉서블하기 때문에 그걸 보내기가 어렵고 그래서 그런 좀 특이한 강성이 약한 그런 지하 구조에 대해서는 변이 적합 설계라는 것을 적용할 수 있다라고 추가로 해설에다 해놨고요. 요거는 하중을 구해서 하중을 주는 게 아니고
여기 나와 있는 변이, 집안 변이를 변이를 주는 겁니다. 네. 변이를 줘서 변이에 해당되는 힘을 저항하도록 설계하는 겁니다. 그럼 이게 뭘 설계하면 되느냐, 어떤 거를 설계하면 되느냐, 그거는 애매한 경우가 있어요. 형태적으로 일반적인 사각형인 경우에는 그냥 위 거를 사용하면 되고, 굉장히 긴 거, 터널형은 그냥 아래 거 사용하면 돼요. 이 변이 적합 설계라는 게 일종의 그 터널, 그 지하 공동구 설계하는 그런 방법이나 거의 같은 방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잘 모르실 경우에는 한번 해보면 금방 압니다. 보통 일반적인 경우에는, 일반적인 강성이 큰 경우에 변이 적합 설계를 사용하게 되면 하중이 너무 큽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그렇게 변이 크게 일어나지 않는다는 뜻이고요. 또 굉장히 강성이 작은 구조를 기본적인 하중 기반으로 하게 되면 설계가 잘 안 됩니다. 또 변형이 그 집안의 변형보다 더 클 수도 있고요. 그래서 그거는 적용을 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금방 어떤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 실제 거동과 가깝고 경제적으로 설계할 수 있느냐는 금방 여러분들이 아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하 구조 해석 모델링하고 설계 방법은 이제 통합 해석. 통합 해석이라는 건 뭐냐면 지상층부터 지하층까지 다 모델링해서 하는 방법. 그건 뭐 전혀 문제가 없고요. 그런 경우에는 지하 면적이 지상층과 같거나 지하가 뭐 그렇게 크지 않은 경우에는 그냥 통합 해석하는 방법이 좋고요. 그 다음에 보통은 이제 지하 구조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보통은 그 지상층 구조와 지하층 구조를 분리 해석하는 방법이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잘 사용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법, 그 다음에 지하 구조물을 박스 형태로 단순화해서 하는 방법, 그 다음에 벽체에 이제 그 평행 방향으로 지진 하중이 오고 직각 방향으로 토합이 오는데 그걸 설계하는 방법, 그 다음에 기초에 대한 고려사항 이런 것들을 하시면 되겠고요. 마지막으로 지하층 구조가 있고 굉장히 솔리드하고 강성이 강하면은 그 지하 구조가 그 토사의 변이를 줄이기 때문에 줄인 것만큼 지상 구조의 지지자중을 줄일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많이 아실 것 같고요. 그래서 요거까지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보다 자세한 사항은 김동환 교수님께서 말씀을 해주시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덕홍 교수님 감사드리고요. 다음은 일단 뭐 저희 건축구조 기술자들이 조금